매일 분석 및 조합 공유해드리는 프리킥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한민국은 3-4-3 전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환 구간에서 템포와 간격 조율이 무너지며 전체적인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다. 손흥민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후 컷백을 시도하지만 주변 지원이 늦어 공격의 연속성이 자주 끊긴다. 이재성은 하프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은 훌륭하지만 수비 가담 이후 복귀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다. 이강인은 볼을 소유했을 때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지만 전진 루트가 차단될 경우 중앙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홍명보 감독이 직전 경기에서 시도한 5-4-1 전술은 브라질전에서 완전히 붕괴됐고 수정 없이 그대로 경기를 끝내며 문제점을 노출했다. 중원을 2명으로만 구성한 탓에 수적 열세가 발생했고 압박이 지연되며 공간이 쉽게 열렸다. 특히 3백 좌우 간격이 벌어지면서 상대 윙어가 하프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침투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라인 유지와 세컨드볼 대처가 무너졌고 수비 집중력까지 떨어졌다. 개인 능력으로 버티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팀 전술 완성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반면 파라과이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 템포를 주도한다. 사나브리아는 문정 근처에서 강력한 피니시 능력을 보여주고 알미로는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와 컷백 모두 날카롭다. 디에고 고메스는 이선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들고 곤잘레스는 좌우 전환 패스로 공격의 밸런스를 잡는다. 직전 일본전에서 2골을 기록하며 전방 전개 루트가 완성형에 가까워졌고 4명의 공격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하프스페이스 침투 타이밍과 세컨드 찬스 연결이 정교해 한국의 불안한 3백 라인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원 숫자 싸움에서 4-2-3-1 구조가 3-4-3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전망이다. 전술적 밸런스와 템포 유지력 모두 파라과이가 한 수위다. 단, 국은 여전히 브라질전 이후 전술적 대안을 찾지 못했고 전환 속도가 느리다. 홍명보 감독은 실시간 전술 수정 능력이 부족해 선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양상이 반복된다. 반면 파라과이는 패스 타이밍과 간격 유지가 정교해 전방 4인 조합이 지속적으로 한국 수비를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세트피스로 균형을 노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파라과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체력, 전술 완성도, 공격 효율 모두 파라과이가 앞서며 실리적인 운영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는 4-3-3 전형으로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의 강점을 보인다. 홀란드는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박스 안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상대를 무너뜨린다. 웨데가르드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하프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을 정교하게 맞춘다. 슈엘데루프는 왼쪽 측면에서 컷인 후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며 공격 전개를 완성한다. 특히 코너킥 루틴은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홀란드가 페이크 동선을 만들면 웨데가르드가 시선을 끌고 슈엘데루프가 그 사이 공간을 파고들어 마무리한다. 이 세트피스 루틴 하나만으로도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반면 뉴질랜드는 같은 4-3-3이지만 블록을 내리고 수비 위주로 운영한다. 우드는 제공권은 좋지만 연계가 느리고 중원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다. 측면 수비도 커버 타이밍이 늦어 압박 대응이 어렵다. 세트피스 수비 역시 불안하며 후반 체력 저하 시 라인 유지가 무너진다. 전술 완성도와 피지컬 밸런스에서 큰 차이가 난다. 노르웨이는 초반부터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고 웨데가르드가 경기 리듬을 이끌 것이다. 뉴질랜드는 롱볼로 탈압박을 시도하겠지만 하프라인 부근에서 끊기며 역습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노르웨이의 득점 가능성이 높고 후반에는 체력 차이까지 더해져 경기 흐름이 완전히 노르웨이 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알바니아는 4-3-3을 가동하며 브루야가 전방에서 버티며 공격의 기점을 만든다.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아사니는 왼발 인커팅으로 위협적인 중거리 슛을 만들어낸다. 인사이드 플레이는 이 알바니아 공격의 핵심 루트로 세컨드 찬스를 유도하는 능력도 탁월하다. 최근 홈경기에서는 압박 강도를 높이며 브루야 아사니 콤비네이션이 완성형에 가까워졌다. 반면 요르단은 3-4-3 전형으로 아시안컵 당시의 조직력이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다. 알타마리와 알 나이마트의 개인 돌파는 여전하지만 연계 완성도가 떨어져 템포가 자주 끊긴다. 알 야잔의 부상 결장으로 수비 밸런스가 무너졌고 하프스페이스 대응이 느려 실점 위험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가 겹치며 라인 간격이 벌어진다. 전술 완성도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알바니아가 확실히 우위다. 아사니의 인커팅과 브루야의 포스트업, 아슬라니의 템포 조절이 3박자를 이루며 요르단의 허술한 수비를 공략할 것이다. 반면 요르단은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전환 속도가 느려 빠른 돌파를 막기 어렵다. 전반부터 알바니아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후반에는 체력 차이까지 벌어지며 홈팀의 승리가 유력하다. 콜롬비아는 4-3-3 전형으로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경기 중심을 잡는다.
그의 프리킥은 여전히 날카롭고 루이스 디아스는 왼쪽에서 폭발적인 가속으로 상대를 흔든다. 캄파즈는 하프스페이스 점유로 하메스와 연계하며 공격의 리듬을 유지한다. 수비 전환도 빠르고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묶으며 전반 중반 이후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캐나다는 4-4-2를 유지하지만 전술적 안정감이 떨어진다. 올루아세이는 활동량은 많으나 결정력이 부족하고 아메드는 압박에 약하다. 에우스타키오는 중심을 잡지만 커버 범위가 좁고 측면 수비는 간격이 벌어진다. 세컨드볼 대응도 느려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세트피스 정확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콜롬비아는 하메스를 중심으로 빠른 전환과 디아스의 돌파로 공격 템포를 주도할 것이다. 캐나다는 라인이 쉽게 벌어져 탈압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반부터 점유와 세트피스로 흐름을 잡는 콜롬비아가 경기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킥의 정교함과 전환 효율성에서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 경기다. 미국은 4-2-3-1 전형으로 중원 점유를 기반으로 한다. 루나는 인버티드 드리블로 안쪽을 파고들며 드라 토레는 중원에서 패스로 템포를 조율한다. 아게망은 오프더블 움직임으로 수비를 흔들고 빠른 턴으로 슈팅 각도를 확보한다. 다만 라인을 높게 유지하다 보니 역습 시 뒷공간 노출이 잦다. 그래도 홈에서는 점유율과 세컨드볼 횟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전반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강하다. 호주는 5-4-1 전형으로 수비 블록을 단단히 형성한다. 프루스티치의 롱패스가 핵심이며 보일과 메칼페의 빠른 침투로 역습 한 방을 노린다. 수비는 간결하고 집중력이 높지만 세컨드볼 커버가 다소 불안하다. 미국은 점유를 통해 템포를 주도하고 호주는 깊은 블록으로 빠른 역습을 노린다. 홈 이점을 가진 미국이 전반에는 주도권을 잡겠지만 후반에는 호주의 역습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인 균형은 유지되겠으나 결정력과 홈 분위기를 감안하면 미국이 근소하게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는 4-3-3 전형으로 베가와 모라가 좁은 간격에서 짧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공격 루트를 만든다. 히메네스는 포스트 플레이로 두 윙어에게 공간을 열어주며 박스 근처에서 연속적인 컴팩트 플레이를 완성한다. 중원 삼각형을 활용한 볼순환과 빠른 재전환은 멕시코 공격의 핵심이다. 에콰도르는 4-4-2 전형을 사용하며 카이세도가 중원 압박의 중심을 맡지만 양쪽 풀백의 전진 타이밍이 불안하다. 앙골로의 복귀 속도가 느려 하프 스페이스가 자주 열리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도 있다. 전반적으로 조직적인 수비보다 피지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멕시코는 베가와 모라의 짧은 패턴 플레이로 박스 근처 공간을 공략하며 히메네스가 포스트 역할로 침투 경로를 열어줄 것이다. 빠른 템포 전환이 에콰도르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에콰도르는 좌우 커버 타이밍이 느려 측면 공간을 계속 내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부터 멕시코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며 후반 체력 싸움에서도 우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점유율과 공격 효율 모두 멕시코가 앞설 것이다.